매출액 95억 달러의 초대박 기업, 64개국 23,187개의 지점을 보유한 회사, 전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커피 전문점인 바로 그곳, 당신이 즐겨 찾는 바로 그 별다방, 스타벅스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디는 오빠 제렉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난다긴다 하는 세계적인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 천하의 스타벅스도 감추고 싶어하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스타벅스 음료를 좋아하는 편인데 특히 프라푸치노 종류를 즐겨 마시곤 합니다. 다른 찬 음료들보다는 역시 대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그 프라푸치노가 입에 촥촥 감기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어마무시한 스타벅스가 들어왔다가 망해간 유일한 나라가 있으니 바로 호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커피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회사인 스타벅스가 유일하게 호주에 와서는 꼼짝도 못하고 쫄딱 망해서 나갔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7월 호주 스타벅스의 중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총 84개의 지점들 중 3분의 2가 넘는 숫자인 61를 닫겠다는 거였는데요. 스타벅스가 호주 시장에 2000년도에 처음 진출해가지고 2008년도까지 총 매장 숫자를 84개까지 오픈을 했는데요. 당시 미국이 12,218개, 중국이 1,716개, 일본이 1,079개, 그리고 한국이 632개인 걸 비교해봤을 때 작은 규모이긴 하나 호주 전체적인 인구와 커피 문화를 봤을 때 84개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천하의 스타벅스도 8년 동안 무려 1,400억 원이라는 손실을 입고 이제 호주에 남아있는 점포들을 정리해가지고 빼야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다국적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가 호주에서, 그것도 샵 숫자도 많지도 않아요. 84개밖에 안 되는데 그걸 다 정리하고 이제 1,400억 원이라는 큰 마이너스를 입고 빠져야 될 정도로 호주 시장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과연 무슨 이유일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천하의 스타벅스가 호주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한 정도가 아니라 쪽박을 차고 쫓겨나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타벅스 커피가 호주 커피보다 맛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스타벅스 좋아하시죠? 그래서 밥 먹고 난 다음에 디저트로 스타벅스들 많이 가시고, 그리고 공부한답시고 가가지고 이제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음료 한 잔 시켜놓고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맛있다 하는 스타벅스가 호주에서는 정말 맛없는 커피로 통해요. 개인적으로도 스타벅스 커피숍과 이제 호주에 있는 동네 커피숍을 비교해봤을 때 제가 먹어본 바로도 동네 커피숍이 훨씬 맛있어요. 스타벅스가 망하면서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더라고요. 호주는 섬세한 커피 문화를 갖고 있다. 다른 어떤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문화 라고 했는데 이처럼 어떤 대기업의 횡포에도 굴하지 않는 정말 그 전통 어린 맛이 호주에는 있습니다. 바로 커피 안에요. 어떻게 역사도 200년도 안 된 나라에서 그런 깊은 커피 맛을 낼 수 있느냐? 바로 호주가 이민 국가이기 때문이죠. 이제 이탈리아계 사람들하고 그리고 터키 계통 사람들이 이민 오면서부터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을 들고 와가지고 그 나라 전통적인 커피 문화를 이제 호주에서 자체 생산해낼 정도로 그렇게 나름 전통 있는 커피 문화를 만들어냈는데, 미국 커피를 호주 사람들은 쥐오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만큼 맛이 없다는 건데, 호주 카페 가보면은 아메리카노라는 음료가 없어요. 여기서는 롱블랙과 숏블랙은 에스프레소고요. 그만큼 자체적인 고유 커피 문화를 만들 정도로 유래가 있는 나라여서, 유래? 200년도 안 됐는데 어쨌든 그런 나라여서 각 개인의 커피 취향이 확실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라지 라떼, 노 슈가 항상 이걸 먹습니다. 있어 보이죠? 그런 식으로 어떤 개인의 커피 취향이 다 있을 정도로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나라고, 또 동네마다 그 있는 조그마한 커피숍들의 어떤 고유의 맛이 다 있기 때문에 마치 한국의 전통 국밥집 같은 느낌이죠. 이 할매 손맛 다르고 저 할매 손맛 다른 그런 느낌? 그래서 굳이 대중화되어 있는 스타벅스의 그 맛을 사람들이 선호하진 않더라고요.
미국계 회사인 스타벅스에서 내놓은 새로운 커피 맛이 호주에서는 전혀 새롭지 않은 그냥 평범한 그런 커피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평균치보다 못한 커피였던 거죠. 아메리카노가 어떻게 만들어진 커피냐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군들이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커피 향을 느끼기 위해서 커피샷을 그 위에 부어가지고 그거를 들고 다녔던 거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유럽계나 호주 사람들이 마시는 롱블랙 같은 경우에는 그 커피 빈 자체의 향을 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에스프레소 샷을 먼저 내려놓고요. 그 위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향이 퍼져나가지 않고 딱 밀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이 더 어떤 그 커피 자체의 향을 즐길 줄 아는 거죠. 뭐 사설로 잠깐 빠졌는데 어쨌든 결정적으로 호주 자체에 있는 그 브랜드들의 커피 맛이 훨씬 맛있어서 호주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스타벅스 커피를 굳이 마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 스타벅스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쯤 유명했던 호주계 커피숍 중에 하나였죠. 글로리아 진스라고 있었는데 그 커피 맛만 해도 스타벅스를 잡고도 남을 정도였으니까 이제 호주 사람들의 어떤 그 커피 사랑을 좀 아시겠죠? 하지만 스타벅스를 잡았던 글로리아 진스도 지금은 이제 망해서 샵 숫자를 줄이고 있는 형편이고 이제 동네마다 더 맛있는 커피숍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우후죽순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이 특히 커피를 사랑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저희 집 앞에만 해도 되게 맛있는 커피숍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커피를 마시지 굳이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모르는 스타벅스를 가진 않거든요. 어쨌든 이처럼 호주 사람들은 커피 맛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기 때문에 대중화되어 있는 그런 특색 없는 스타벅스가 호주에 들어와서 이렇게 수익을 내기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무려 1,400억 원의 손해를 입으면서 이렇게 빠져나갔겠죠. 그리고 스타벅스의 인테리어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목재 형태에다가 뭐 이렇게 테이블 긴 거 하나 있고 뭐 벤치 있고 좀 그런 느낌인데 요즘 호주 카페들이 되게 이뻐요. 동네마다 구석구석마다 다 모양도 다 다르고요. 컨셉도 다 달라서 그냥 커피 맛을 떠나서 거기 앉아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인테리어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아마 스타벅스가 호주 커피숍들을 이기지 못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08년 스타벅스가 호주에서 망하고 나가면서 모든 권리를 이제 호주계 회사에게 다 넘겼고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호주 전통 커피 문화를 이제 많이 반영해서 어떤 메뉴들이 생기고 있는 추세긴 한데 아직까지 그렇게 막 와 스타벅스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호주에만 있는 커피 메뉴 중에 하나거든요. 플랫 화이트라고 에스프레소와 우유를 넣는 그런 라떼 종류 중에 하나인데 거품이 전혀 없고요. 가득 우유를 채운 그런 커피 음료여서 한 끼 식사로도 든든하고요. 아침마다. 그리고 맛도 조금 더 고소함이 더 진하고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저는 플랫 화이트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항상 라떼를 마시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대기업이라고 해서 다 맛있는 건 아니고요. 유명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혹시 호주에 여행 올 일이 있으시면은 공항에 있는 스타벅스나 아니면은 오페라 하우스가 보이는 서큘러 큐에 있는 스타벅스를 마시지 마시고 동네 코너 하나만 돌면은 거기 조그마한 커피숍들이 많거든요. 거기 가셔가지고 맛있는 커피, 호주 전통 커피를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시드니 노노빠 제이렉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 토요일 제이렉스와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 놓치지 마세요.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